네, 안녕하세요. 벌써 녹음을 2번이나 하게 되네. 계속 버튼을 안 눌러갖고 2번이나 하게 되네요. 자, 공범의 종속성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지금 보면은 등장하는 단어가 극단적 종속 형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요. 공범 독립성설이라는 거, 공범 종속성설이라는 이런 단어가 등장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옮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험에 우리 시험에 지금 나와 있는 극단적 종속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공범의 종속 형식에 있어서 4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디까지 갖추어야 공범인가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 학설은 4가지의 학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글자를 따갖고 어떻게 암기했냐면은 최제극초 이렇게 암기했어요. 최는 뭐냐면은 최소한 종속 형식, 제는 제한적 종속 형식, 극은 극단적 종속 형식, 그 다음에 초는 초극단적 종속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종속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공범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정범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잠깐만요. 여기다 이렇게 볼게요. 정범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이 정범에 종속해서, 그죠? 어떤 정범이 있으면은 그거를 같이 협의하는 공범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담해야 공범으로 보냐 그거예요. 어디까지 갖추어냐. 그래서 보시면은 최소한 종속 형식 같은 경우에는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정범이 하게 되면은 뭐예요? 거기에 가담하면은 공범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제한적 종속 형식은 정범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은 바로 공범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극단적 종속 형식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까지 모두 3개를 갖추어야 바로 비로소 공범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초극단적 종속 형식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하고 또 처벌 조건까지 다 갖추었을 때 바로 공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 종속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범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위법하기만 하면은, 그죠? 거기에 따라가는 공범은 어떻게 된다? 바로 성립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 종속 형식은 정범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까지 모두 갖추어야 바로 공범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12세의 어린이에게 절도를 교사했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 12세의 어린이는 지금 책임 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죠? 그래서 12세 어린이가 절도한 거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니 안 하니? 범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죠?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은 책임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범죄가 되려고 한다면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까지 모두 갖추었을 때 범죄란 말이야. 그죠? 지금 책임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세 어린이가 절도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어린이는 뭐예요? 지금 절도죄가 되지 않죠. 그죠? 하지만 그 범죄를 교사한 놈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요 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설을 취해야지만은 이 교사한 놈을 처벌할 수가 있니? 바로 제한적 종속 형식이죠.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만 시키면 바로 공범으로 봐서, 교사범으로 봐서 처벌하는 이 이론을 도입해야지만은 이 범죄 교사한 놈을 바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법 총칙상의 공범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3가지밖에 없죠. 그죠? 그 중에서 지금 뭐예요? 이 범죄 교사한 놈은 요 교사범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12세 어린이에게 절도를 교사해서 절도하게 만든 것은, 그죠? 비록 어린이는 처벌하지 않지만은 이 범죄를 교사한 놈은 처벌해야 되겠죠? 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극단적 종속 형식이라는 것은 뭐를 갖춰야 돼요.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까지 갖춰야지 극단적 종속 형식에 의할 때 바로 공범이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 극단적 종속 형식은 뭐야? 3개를 다 갖춰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뭐예요? 11세의 어린이잖아. 그죠? 을이라는 양반이 11세의 어린이란 말이야.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긴 하지만 지금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가 한 행위는 절도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죠?
이 교사한 놈은 처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교사한 갑이라는 양반이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처벌받지 않지만은 갑이라는 애를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은 어떤 이론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려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갑에게는 절도의 교사가 범위 성립해야 안 해. 절도의 교사가 성립하지 않죠. 그죠? 교사 X가 버리세요. 절도의 교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어느 학설에 따를 경우 극단적 종속 형식에 의할 경우 그렇다는 거야. 그죠? 극단적 종속 형식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까지 모두 갖추어야 공범이라 그랬는데 지금 얘는 지금 책임에 흠결이 있는 애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갑은 어떻게 돼요? 공범이 되지 않죠. 교사범이 되지가 않죠. 그죠? 그럼 교사범이 아니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형법은 어떤 죄를 규정하고 어떤 공범 이론을 규정하고 있어요? 간접정범. 바로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은 자, 바로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냐,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방조하여 해갖고 34조의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원 같은 경우에 갑에게는 절도의 교사가 아니라 뭐예요? 교사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겠죠. 그죠? 자, 간접정범. 자, 법조문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간접정범은 형법 제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3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3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문을 적어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어쩐다는 거야?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교사 방조한 자, 교사 방조하여, 이렇게 교사 또는 방조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12세 어린이는 뭐예요? 12세 어린이는 지금 처벌되지 않는 놈 아니야. 그죠? 얘를 지금 이용했으니까 교사범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간접정범이 되는 거지. 되셨나요?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갑원은 틀렸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나번해 보겠습니다. 자, 공범 독립성설은 공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공범 종속성설은 구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어디가 어떻게 틀린 거야 이거? 공범 독립성설이라는 거와 공범 종속성설이라는 요 단어가 서로 뒤바꿔치기 된 거죠. 그죠? 서로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공범 독립성설은 구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범 종속성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서로 지금 단어가 뒤바뀌었어. 그래서 요거 틀렸다. 요것도 나번. 그래서 공범 독립성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범과 상관없이 독립해서 교사하는 행위, 방조하는 행위 그 자체가 뭐다? 바로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공범 독립성설이야. 되셨나? 자, 그 다음에 답원해 보겠습니다. 갑이 A에게 자살을 교사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자, 우리 형법에서 자살 교사죄 또는 자살 관여죄라고 있죠. 그죠? 형법 제 252조의 2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252조 2항에 보면은, 잠깐만요. 제가 조문을 읽어 드릴게요.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해서 자살 관여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 같은 거 잘 못하니까 고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새끼, 너 같은 놈은 나가 뒤져라, 죽어버려, 뭐 이런 소리에 가끔 하는데, 진짜 그 사람이 가서 죽어버리면 뭐야? 그런 말한 놈도 뭐다? 자살 교사죄나 자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예요? 바로 252조 제2항의 특별 규정, 예외 규정으로 본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무슨 학설? 공범 종속성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 규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252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은 공범 독립성설, 그러니까 나가 뒤져라,
이놈아 나가 뒤져라 그렇게 말해갖고 진짜 자살을 하게 되면은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범죄다 이거야. 독립해서 범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자, 우리 형법에서 공범 독립성설의 근거가 되는 것이 형법 제252조 자살관여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형법 제252조 제2항에서 2항 바로 자살관여죄는 형법 공범 독립성설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다시 한번 공범 독립성설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 거기다가. 되셨나? 자, 되셨고 이제 마지막 라번해 보겠습니다. 형법 제33조 규정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 우리 처벌하고 있죠? 형법에서. 자, 그 근거가 뭐예요? 30조부터 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예요? 자, 정범과 공범이 있으면은 정범이 범죄가 성립해야 어떻게 된다?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공범 독립성설이 아니라 뭐예요?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이죠. 그죠? 여기다가 적어보셔.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과 일치한다.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땐 이 문제 되게 쉬워요. 뭐 어려운 것 같진 않아. 물론 공부 안 하신 분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정리한 화면을 옮겨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최제극초를 알고 계셔야 돼. 그죠? 공범의 종속 형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최제극초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 종속 형식, 제한적 종속 형식, 극단적 종속 형식, 초극단적 종속 형식 4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갖추어야 공범이냐? 바로 최소한 종속 형식은 구속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정범이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하게 되면은 공범으로 보는 걸 갖다가 바로 최소한 종속 형식이라 그러고요. 제한적 종속 형식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뭐다? 공범으로 본다. 공범에 가담했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극단적 종속 형식은 바로 뭐다?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까지 3개를 모두 갖추어야 뭐 어쩐다는 거야. 공범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초극단적 종속 형식은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성, 처벌 조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공범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하고 뭐만 갖추면은 공범 가담에 했다고 보는 거야. 바로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은 바로 공범에 가담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공범이라는 것은 바로 뭐뭐뭐밖에 없어요. 바로 형법 총칙상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이 3가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사례를 들어봤는데 12세 어린이에게 절도를 교사했어요. 자, 이 경우에 12세 어린이는 범죄가 성립되니 안 되니? 성립 안 되죠? 비록 이 어린이가 절도해 오면은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했지, 위법하지, 하지만은 뭐야? 책임은 없는 새끼 아니야. 그죠? 그랬기 때문에 바로 구의책을 모두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보지 않죠. 그죠? 하지만 그 범죄를 교사한 놈은 처벌해야 될 거 아니니. 그죠? 그래서 이 놈을 교사한 놈을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 판례는 어디까지만 가담하면은 정범이 어느 행위를 한 놈에 가담하기만 하면 처벌한다?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한 행위에 가담만 하면은 바로 교사범, 바로 공범으로 본다는 얘기겠죠. 되셨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12세의 어린이에게 절도를 교사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뭐예요? 12세 어린이는 처벌받지 않죠? 그죠? 그런데 요 놈을 처벌해야 되는데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 처벌받지 않는 12세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죠? 그죠?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잖아.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예요? 간접정범이 되겠죠. 여기 요 놈이 간접정범이 되겠죠. 되셨나요? 되셨죠? 네. 교사범으로 처벌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어느 학설을 도입해야 돼? 바로 요 놈을 교사범으로 처벌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제한적 종속 형식. 제한적 종속 형식을 따랐을 때 바로 요놈이 교사범으로 처벌받겠죠. 제한적 종속 형식이 아니고 아무 말이 없으면 뭐야? 요놈은 뭐예요? 간접정범이 될 뿐이죠. 그죠?
간접정범이잖아.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아니야. 그쵸? 여기 34조 간접정범을 이용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34조도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할까요?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자,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끝내기가 좀 아쉬워서 그런데, 자, 형법 제252조 2 자살관여죄는, 자, 우리 학설에 어떤 것에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공범 독립성설에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은 뭐냐면요, 자살관여죄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관여죄는 공범 독립성설에 공범 독립성설에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이것도 머릿속에 좀 담아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